그러면 경쟁이 줄면 매각가율이라고 하거든요. 매각되는 가격의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90% 낙찰을 받는다면 지금은 80%. 그 이하에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그게 부동산 경매 시장이에요. 거짓말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유튜버 캡틴 김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 촬영을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경매 그리고 공매 똑같은 건가요? 아니, 달라요. 달라요? 네. 제가 이 정도로 모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제가 부동산 이런 데는 일자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 수준의 완전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완전 초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만 꼭꼭 집어서 한번 김 대표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캡틴 김 대표이고요. 부동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경매 투자, 공매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그 경매, 공매 투자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유튜버라서 그런지 목소리에 뭔가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그러면 대표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저는 경매 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경매 쪽으로? 네. 네.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도 요즘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커머스 사업도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하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사실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야가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리죠. 투기꾼이다. 그리고 투자하는 거다. 네. 미래의 상승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혹은 부동산 값을 그리고 거품을 막 집어넣는 투기꾼들이다. 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은 이 부동산 경매 공매로 강의를 하고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의견이 궁금해요. 지금 판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하면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공매 시장은요. 어디서 하죠?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 매각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은 후에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품을 일으켜서 시가를 조정하고 이런 건 당연히 투기죠. 네. 그게 통상적으로 어떤 게 그런 투기냐? 부동산 강사가 한 지역, 한 아파트를 찝고 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요. 그렇게 매수를 하면 당연히 호가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의 가격이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강사나 유튜버들이 네네. 몰래 예를 들어서 잠실에 A 아파트를 사놨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올린 다음에 싹 팔고 나오고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요? 있어요. 그게 서울 아파트는 이제 금액이 좀 세니까, 금액이 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적은데, 지방 아파트들은 1억대, 2억대, 3억대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몇 개를 사놓고, 그 아파트 좋습니다 하고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올린 가격에서 싹 팔고 강사는 빠지죠. 진짜요? 예,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시장에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차명으로 하겠죠. 그렇죠. 네, 사돈의 8촌까지 다 해가지고 미리 사놓는 거죠. 그 아파트를 쌀 때 쫙 사놓고.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시세를 교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아파트에 1000세대, 2000세대다 물론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한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 아파트에 한 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물건을 보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 3,000건 정도가 매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 3,000건 정도가 경매로 이제 매각이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한 단지에 한 아파트에 하나의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통해서 시세를 교란할 수가 없거든요. 딱 하나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물건 가지고 교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감정가가 보통 시세 대비 감정가가 매겨지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시세 또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교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건 재테크,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의심의 불씨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습 질문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부동산 경매도 하고 경매 강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대학을 졸업 후에 직업군인으로 한 7년 정도 복무를 했어요. 육군 대위로 장교로 제대를 했는데 제대 후에 직장 생활을 하든 내 사업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연하게 그때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군 생활할 때는 전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몇 권의 책을 보다가 부동산 투자를, 그러니까 부동산 그때는 투자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부동산 우리가 아는 그냥 진짜 부동산. 네, 그렇죠. 중개업소. 흔히 얘기해서 복덕방. 네. 예전에 그랬죠. 요즘에 이제 중개업체죠. 네. 중개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내가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많이 중개를 하면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피를 받는. 아니요. 내가 이제 뭐 매수자와 매도자를 중개를 하면 그 중개에 대한 이제 중개 보수를 받거든요. 내 사무실을 내면.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건수가 많아지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못 버는 달은 또 100만 원도 벌 수 있고 진짜 잘 버는 달은 뭐 2,000만 원도 벌 수 있는 그런 수입 체계가 저는 매력이 있었어요. 네네네. 월급을 받는 것보다 영업을 내가 해서 한 만큼 번다. 내가 한 만큼 그냥 그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곳이 강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뭐 당시에는 당연히 직원으로 시작을 했죠. 몇 년도였어요 그게? 그때가 2006년도, 7년도 그때쯤이었어요. 2007년도. 예, 2007년도인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에 뛰어들어서 막 발품 팔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강남지리 익히고 이제 중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부동산 개업은 아니고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직원으로 들어가서 중개업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경매를 접하게 된 계기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네네네. 제가 약간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전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그 적대심이 있어요. 약간의 적대심이 있어가지고 네. 중개사 잘하면 되는데 네네. 왜 경매, 공매까지 손을 댔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내가 열심히 하면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달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달은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지만 어느 달은 영원히 쓸 수 있는 있겠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매달 그 압박감, 그 수입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안정적으로 내가 조금 못 버는 달은 뭐 월세 수입이라든지 다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 갈증이 생기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종잣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종잣돈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경매 투자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역삼동에 있는 경매 학원을 등록해서 열심히 이제 경매를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경매를 하시게 된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약 한 15년, 1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년, 16년 동안 경공매를 계속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 중개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매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를 것 같아요. 경매랑 공매랑 똑같이 매인데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뭐가 차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둘 다 경쟁을 해서 내가 경쟁한 입찰 방식에 따라서 입찰하고 낙찰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매는 우리가 법원을 직접 가야 돼요. 경매는? 경매는 해당 법원에 가서 수기로 입찰 기일표를 쓰고 돈 봉투에 돈도 넣고 해서 입찰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즉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고요. 경매는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고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자나 원금을 못 갚았을 때 은행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법원에서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경매예요. 아, 그럼 쉽게 설명하면 네. 공매는 나라에 돈 안 갚은 사람들 집이 나오는 게 공매고 맞아요. 경매는 은행에 돈 안 갚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경매다. 그렇죠. 공매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네. 경매는 가야만 한다. 그렇죠. 가는 건 그 해당 관할 법원으로 간다.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네. 사실 그 뭐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물가 실물 경제에 반영된 것도 없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사무실을 알아보면서 금리가 너무 높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집값이 안 오르고 눌리고 버티면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던데 요즘 부동산 경공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그게 궁금해요. 자, 경공매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넘게 경공매 시장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이 시장에 따라서 경매 시장도 굉장히 좌지우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경험상 2020년도, 21년도에 굉장한 화랑기였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매 법정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서 그냥 소위 말해서 입석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살 때 싸게 살 수는 없겠네요. 싸게 사기가 어려운 시장이죠.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살 수는 없다. 네, 대신 내가 시장가보다 보통 경매 시장이 10%에서 20% 싸게 샀다면 그때는 시장가 정도 아니면 뭐 5% 정도 금매 정도 수준에서 낙찰받으면 잘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오를 걸 예상하기 그렇죠. 그때는 이후에 올라주니까 네네네. 올라주니까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거의 2배 이상 됐잖아요. 네네네. 그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경매 물건을 보면 20년도, 21년도보다 거의 2배가 됐어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 나오는 매각을 기다리는 물건이. 아, 저렴한 이자일 때 샀다가 못 버티고 그냥 그렇죠. 던지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물건들이 거의 막 2배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관심이 떨어져요. 그렇죠. 관심도가 떨어지면 그 관심도가 일반 시장에서 떨어지면 경매 시장까지 더 차갑게 이제 식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입찰자는 당연히 줄고 네. 반대로 경매 물건은 2배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쟁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쟁이 줄면 매각가율이라고 하거든요. 매각되는 가격의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네. 내가 처음에 90% 낙찰을 받는다면 지금은 80% 그 이하에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그게 부동산 경매 시장이에요. 거짓말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네. 정리해보자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경매 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없고 거의 다 실거래가 위주로 구매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랑기 때 이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을 바라고 구매를 하는 거다. 나중에 오를 걸 기대하고 구매를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매 시장에도 얼음처럼 이렇게 얼다 보니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서 시세에 파는 거예요. 아, 저렴하게 받아서 기다릴 수 있다면 시세에 파는 건가요? 그래서 올라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단기 매도가 됐든 뭐 임대가 됐든 나중에 그 가격에 팔아도 나는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일 때 시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그리고 나빠질 내가 산 금액이 1억짜리 집을 8천만 원에 샀는데 네. 그 1억짜리의 시세가 8천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있죠. 거는 리스크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분명히 말해야 돼가지고. 네, 1억짜리 집이 8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20% 정도 그러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떨어지면 저희는 대신 그 가격을 저희는 리스크는 감안하고 받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킬 수는 있는 거죠. 나의 원금 부분은. 주식처럼 나의 원금이 날아가는 그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면 8천 가까이 될 것 같으면 그때 던져서 8천에 팔아버리면 원금은 손실되지 않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대표님한테 아까 대화를 해봐서 알고 있지만 TV에 보면 부잣집 사모님들이 미술품 경매할 때 1억 5천 이렇게 계속 손을 들잖아요. 네. 부동산 경매 시장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내가 얼마 쓰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알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딱 한 번만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이라 하면 그 물건에 나는 그 물건을 입찰할 때 입찰 기일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네. 작성을 해서 내가 얼마에 살 건지 입찰 가액을 적고 입찰 보증금을 적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양식대로 적고 나서 큰 대봉투라고 해서 입찰 봉투에다가 그걸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쓴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입찰을 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딱 한 번만 써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쓸 수 있죠. 그 물건에 만약에 동일한 물건에 뭐 2번, 3번 입찰을 한다. 그러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는 거구나. 그렇죠. 적정 금액의 얼마를 내야 되는지 막 그런 것도 분석하고 하려고. 그렇죠. 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고 입찰을 받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입찰을 받고 나서 그게 시세 차익으로 아니면 나중에 뭐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될 수 있는 부동산인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컨설팅을 왜 받나 해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궁금한 거. 그래서 얼마 드는데 나 부업할 건데 나 얼마 쓰면 얼마 벌 수 있는데. 네. 이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공매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득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경공매도 있을 건데 네네. 내가 제일만 찾아본다면 얼마를 써내면 요 정도 시세 차익 벌 수 있어요. 자, 경매 물건이요. 뭐 주거용부터 일반 토지, 뭐 공장, 창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전 뭐 2만 건 이상 지금 이제 매각 기다리는데 그 중에는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요. 500만 원 가지고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100만 원만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다고요? 100만 원짜리 물건도 있습니다. 100만 원대 물건도 있어요. 잠깐. 그러면 경매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지분 물건이라든지 토지의 일부 지분 아니면 적은 면적에 나오는 땅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 물건도 있어요. 그 전체 금액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 걸 경매에 그런 게 나와요? 나옵니다. 그걸 사요?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 지분, 그 토지가 꼭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물건은 이제 지분 경매라고 하는데, 전체가 만약에 1억이다. 근데 뭐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의 지분만 경매로 매각이 된다.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입찰을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1억에 대한 물건에 네. 하나의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네네네. 물건에. 근데 너는 50%가 이제 지분, 소유권이 있는 거고 너는 40%. 근데 10%의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10%만 지분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거죠. 만약에 네.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유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500만 원까지 유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500만 원을 내가 낙찰을 받고 1,000만 원에 대한 원가로 매각을 한다면 500만 원 정도 차익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분 경매 혹은 이제 지분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 방식도 있다. 그래서 예. 돈 벌 수 있는 경매는 얼마부터 얼마 정도면 이 정도 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지분 경매는 특수 경매라고 해서 네. 약간의 이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못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왜냐하면 협상도 잘 해야 되고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내 지분을 사줄 사람과의 협상도 되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소송까지도 불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소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분을 네가 사가 했는데 안 사. 그러면 네 지분 나한테 팔아. 그래도 이 사람이 안 팔아. 그럴 경우에는 손잡고 부동산 가서 일반 매매로 팝시다. 그것도 싫대. 네. 그러면
소송을 해야죠. 아.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 전체적인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을 해서 네. 내 지분만큼 돈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까지 안 가고 협상을 통해서 내 투자금 플러스 알파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면 정말 소액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가 소액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은 1억 원짜리 물건을 내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내 시드머니, 종잣돈이 저는 레버리지란 말도 싫어요. 아, 대출, 그래요? 대출. 좋습니다. 대출을 일으키면 네. 종잣돈은 약 2천에서 많으면 4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네. 충분히 1억 원짜리 물건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매 투자는 하루에 퇴근 후에 한 2시간, 많으면 3시간 정도 집중해서 물건 검색하는 것부터 보셔라. 어떻게 하는지 물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보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입찰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서 오프라인 법정에 가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법원이 안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